저희가 지난 시간에 클래스 속성 제어하는 법 배워봤고요. 지금 어, 클래스 속성을 제어하게 되면 장점이 우리가 일단은 스타일 적용이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여기 지금 뭐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뭐 한 네다섯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할 때 보통 이제 여기서 스타일을 직접 제어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타일 직접 제어했다는 게 이런 식의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일의 컬러를 블루, 스타일 컬러를 퍼플 이런 식으로 요소에다가 직접 속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소의 직접 속성이 진짜 먹힙니다. 예를 들어 13번 수업을 잠시 볼까요? 33번. 이렇게 이제 속성이 직접 먹히는 거죠. 먹힌다는 걸 직접 보면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여기 스타일이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 스타일을 요소에다가 직접 먹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외부 스타일을 외부에 이제 CS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나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여기 헤드 부분에 내가 스타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이때 둘 다 선택자를 쓰게 돼요. 선택자라는 거는 뭐 div면서 뭐, 셀렉터인 거, 셀렉트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자를 주는 거죠. 이건 클래스 선택자죠. 또는 뭐 ID 선택자를 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도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적용이 일단은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복수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이 외부 거보다 내부 게 더 우선순위가 높고 내부 거보다 이 인터 스타일, 내부 스타일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할 때 유연성이 좀 생기죠. 유연성이 생긴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인터 스타일을 다 쓰게 되면 외부 스타일이 먹히지 않겠죠. 외부에 내가 무언가를 적용해 놓으면 얘는 무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컬러를 블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H1의 블랙이 무시가 되겠죠, 무조건. 이 친구 컬러 퍼플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자, 여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선택자 우선순위 그 카드를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뭐 요 카드, 요 카드가 있겠죠.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로 준 선택자예요.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1.0점부터 1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개를 모으면 10 몇 점이죠. 이거는 이제 어, 10점. 그다음에 여기는 자, 이 부분은 ID죠. ID는 100점. 근데 이제 이 부분 보이세요? 배가 이렇게 있죠? 1000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내부 스타일이 돼요. 이 친구가 다 무시시켜 버려요. 다 이렇게 쓰고 휩쓰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임포턴트가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중요한 상황에 쓰는 거고. 그래서 어떤 유연성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 친구를 쓰게 되면 강력하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편리성.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스타일을 이제 클래스로 적용하는 게 더 편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감 보면 이렇게 클래스로 적용해 놓고 클래스가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지우고 또는 없으면 쓰고 또는 이제 토글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되게 편리한 코드를 쓸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클래스 변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문서를 좀 보면 돔 탐색 수업 맨 밑에 보면 여기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문서냐면 렉처에 돔 트래블레이즈 돔 트래블저 요거 그쵸? 돔 탐색 요거 14번이고요. 우리가 그냥 클래스를 접근할 때는 클래스 네임이라 하면 되고요. 이제 클래스 네임은 박스 또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는 내가 클래스 리스트를 쓰게 되면 여기 유용한 함수들이 있죠. add, toggle, 그다음에 contains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보면 요 add가 active를 더하겠다. 그다음에 toggle이 오늘 있으면 추가하고 없으면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본 것들을 좀 보면 아이디는 안 해봤는데 있다는 거 정도는 알겠고 클래스 네임 해봤고 리스트 해봤고 이너 HTML 아직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컨텐츠는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너 텍스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해봤고요. 요건 아직 안 해봤죠. 온 요거 해보고 있어야죠. 온. 자, 이 속성 값을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도 있는데 함수로도 제어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get attribute에서 예를 들어 내가 클래스 네임 이렇게 하면 클래스 네임을 불러오고요. id 하면 id를 불러오고요. 스타일 하면 스타일을 불러와요. 여기 좀 속성을 제어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set 하면 어떤 값을 무슨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혹시 어떤 값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dd event listener로 이벤트를 복수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부분 클래스 리스트에는 add, remove, toggle, contains가 이렇게 있고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죠. 이벤트를 어디 봤었죠? 이벤트. 이벤트는 이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얘기해요. 어떤 거 사건. 지금 보면 이 스크롤을 움직이는 것도 사건이고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도 사건이고요.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도 사건이고요. 네트워크 통신 또한 사건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뭐든지 다 사건, 그러니까 이벤트에 해당하고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동작을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대요. 미리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동작할 때마다 그 동작을 호출해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콜백 함수라 부르고요. 요거는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배워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벤트 종류에는 마우스 이벤트가 있고요. 키보드 이벤트가 있고요. 폼 이벤트가 있고요. 윈도우 이벤트가 있어요. 자,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뭐 마이크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저는 이제 마이크 이벤트를 쓰고 있겠죠. 그다음에 뭐 프린트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요소에다가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속성에다가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라는 걸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특징이 있죠. 요거 두 개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다. 이 친구가 좀 특이하죠. 예를 들어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이 버튼에다가 여러 개 추가하고 싶다 함수를 그럴 땐 꼭 이렇게 add event listener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시로
자, 지금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타겟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만들고 여기는 해당하는 타겟의 폰트 색깔을 레드로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함수가 두 가지가 있죠. 이 둘 다를 이 타이틀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타이틀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on클릭을 하면 이것을 하라. on클릭을 하면 이것을 하라. 하지만 이제 이것에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성에다가 직접 주는 거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것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레드만 적용이 될 거예요. 실행해 보면 밑에 또 있나? 요게 지금 아이고. 레드만 적용이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둘 다 하고 싶다. 자, 둘 다 하고 싶다. 그때 add event listener로 클릭을 했을 때 이것을 하라라고 하면 둘 다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되나 볼까요? 둘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add event listener를 쓴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벤트랑 돔 수정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